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형 공공배달앱 일단 시켜가 도내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이 어려운 농촌 지역은 실정과 맞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관심도 뜨뜻미지근한데요. 이런데도 강원도는 가맹점 수만 억지로 늘리려고 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8개 읍면, 인구 4만여 명의 평창군. 지난 6일 강원도형 공공배달앱 일단 시켜가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오픈식까지 개최했는데 그 시작은 다소 초라합니다. 시행에 앞서 9월부터 가맹점 모집에 들어가 200곳을 목표로 했지만 지역 내 음식점 등 69곳이 신청한 것이 전부입니다. 또 그중 30%는 배달앱을 등록하고도 배달 서비스를 하지 않는 업체들입니다. 그냥 이름만 올라있고 아주 영업 준비 중으로 그냥 돼 있는 거야. 열지를 못하는 거지. 배달할 사람 요즘은 배달을 안 했었는데. 문제는 지역 실정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농촌의 경우 대부분의 집들이 상권과 떨어져 드문드문 있어 배달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데다 고령의 인구가 많아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배달 주문이 들어와도 이를 실행할 배달 대행 업체도 평창에는 없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가 있으면은 여기는 만들어 주기로 하면은 저희는 그걸 쓸 수는 있는데 쓰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주문만 받아주는 거는 솔직히 책상에 너무 앉아 있어서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데도 강원도는 가맹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사람을 고용해서까지 일일이 업소를 방문하며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 7명을 고용해 가맹점 모집과 교육 등의 일을 맡겼는데 소상공인들이 외면하자 이 중 절반 이상은 중도 포기했습니다. 확보하라고 문서가 오죠. 30대가 한 명이었고 다 40, 50대였어요. 가보니까 그 사람들 솔직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업사원 같이 해가지고 힘들다 이러더라고요. 강원도는 자치단체의 희망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라며 민간이 함께하는 사업이라 예산을 들여 인력을 투입했다는 설명입니다. 라이더가 없긴 한데 그렇다고 또 가만히 계시다 보면 또 배달의 민족이나 여기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언젠간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또 안 하실 수도 없고 또 시대가 지금 다 앱 사용하다 보니까. 일단 시켜는 지난해 12월 속초와 정선을 시작으로 현재 13개 시군 3,300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일단 가입시키는 식으로 성과 올리기에 급급해 혈세만 낭비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춘천 신부급 군부대 헬기 소음 피해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국방부가 피해 보상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화만 돋우고 있는데요. 주민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안이 문제입니다. 백승호 기자의 취재입니다. 30년 전 춘천 신부급에 군부대 헬기가 뜨고 내리는 항공대가 생긴 뒤 지금까지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비행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해요, 이 헬기가 다니는 소리가? 아유, 막 울려 그냥. 울리기 때문에 아주 소리 이름 알을 수 없고 진짜 하루 이틀 다니고 죽겠어요. 국방부는 최근에야 소음 측정을 통해 주민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소음 영향도가 95 웨클 이상이면 1종으로 한 달에 6만 원을 받게 됩니다. 2종은 4만 5천 원, 3종은 3만 원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국방부의 일방적이고 현실을 무시한 보상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상 기준의 문제입니다. 군부대 바로 앞에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은 2종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과 50m 떨어진 이 뒷집은 보상 기준이 더 낮습니다. 헬기가 공중으로 날아다니는데 불과 50m 거리 차이에 소음 피해가 다를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고속도로도 아니고 공중에 있는 건데 떠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게 앞에 줄만 소리가 들리고 뒤에 줄은 안 들리냐 이거죠? 둘째, 거주 기간에 따라 보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항공대 인근 거주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이보다 적으면 보상금을 줄이는 겁니다. 결국 한 달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집은 4집에 불과하고 나머지 600세대는 4만 5천 원 이하인데 그마저도 일부는 30에서 50% 정도 금액이 줄어듭니다.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소음 측정 수치 등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견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내라고 일방 통보했습니다. 그것도 구글 크롬을 통해 접속해야만 자신의 보상 등급을 확인하고 의견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어르신이 대부분인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입니다. 여기 그 지역 사는 사람이 그 고령인 바 컴퓨터를 다룰 줄은 몰라요,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안에 이거를 이의 신청을 한다는 것이 국방부는 주민들과의 대면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강원 지역 통합 설명회로 열고 참여 인원을 주민 대표로 한정했습니다. 그마저도 단 한 차례의 설명회만 열겠다고 알렸습니다. 이 같은 국방부의 상식 이하의 처사에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군부대 부실급식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국방부가 농축수산물을 지금처럼 수의계약 형태가 아닌 경쟁 입찰을 통해 납품하겠다고 해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 지역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고성에서도 농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정부는 농축산물의 군납 시스템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쟁 체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식재료 조달 체계를 단계적으로 경쟁 조달로 전환하는 등 급식 개선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군부대에 농축산물을 납품해온 농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군부대의 배식과 식재료 관리가 엉터리여서 생긴 문제를 왜 농민들에게 전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실 군납, 부실 납품.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양질의 축산물을 진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책임을 농가들한테 전가하는 정부나 국방부. 고성군 최북단 현내면에서 군납용 농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는 홍성문 씨. 최근 수년간 양질의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빚을 내가며 비닐하우스와 저온 저장고 등의 수억 원의 시설 투자를 했는데 갑작스레 날벼락을 맞았다고 호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돈과 부채를 이용해서 이 재원을 조달했는데 이거 막막하게 판로가 없다 보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진짜 지금 현 체계가 너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성 지역에선 50여 농가에서 농산물은 20억 원가량, 축산물은 55억 원가량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납 체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꾸면 대부분의 물량을 대기업이 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고성 지역 농민들은 반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군부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들인 시설물은 그대로 부채로 남게 됩니다. 우리 농민이 생존권이 달려있기에 우리 반대위원회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조치로 철원과 양구 등에 이어 고성까지 접경 지역 농업인들의 혼란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난 2월부터 계속됐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직접 고용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같은 범인 안에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소속기관 전환으로 결정됐는데요. 일단 큰 고비는 하나 넘겼는데 앞으로의 논의도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운영 방식이 소속기관 전환으로 결정됐습니다. 건보공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는 직접 고용과 소속기관 전환, 자회사 설립, 민간위탁 등 4가지 운영 방식 가운데 장단점 분석과 토론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단 일산병원이나 서울요양원처럼 같은 법인 안에 있으면서 직제나 예산, 사업계획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채용과 승진 등 인사 문제, 성과 관리, 임금 책정 등은 별도의 기관장이 결정합니다. 일부 공공기관들이 활용하는 자회사 설립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년마다 업무 계약을 새로 하거든요. 소속 기관은 없죠.
한 번 이제 딱 하면은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거잖아요. 고용 부분에도 절대 안정적이고. 공단은 사무논의 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의 결과를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승인이 나면 현재 고용돼 있는 상담사의 채용 전환 방식과 임금 체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갑니다. 일단 운영 방식 결정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노사전 협의회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고객센터 노조가 속한 공공운수 노조는 그동안 상담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하도록 만들었던 인센티브제의 폐지와 상담사들의 전환 과정에 시험을 도입한다는 공단 발표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공단이 노조원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무려 한 40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고소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실제로 갈등을 치유한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한편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유지해온 공단 앞 농성 등을 포함해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예상되는 11월부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합니다. 1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진행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사회복지법인 시설 등 근로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강원도 숙박 입장권 등을 구매한 관광객들에게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내 나라 여행 박람회에 16개 시군과 참여합니다. 이 밖에 접경 폐광 지역의 비대면 신규 관광지를 테마별로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에 맞춰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뉴노멀 스포츠 행사로 강원도 통합 도민체전과 스파르탄 레이스 동해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강원도 통합 도민체전은 제56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겸 제29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를 통합 개최하는 첫 대회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5개 시군에서 종목별로 분산 개최합니다. 스파르탄 레이스 코리아 동해대회는 2019년부터 매년 이어온 익스트림 대회로 오는 12월 4일 망상해변에서 3,000명이 참가해 언덕과 벽, 철조망 등 20개 이상의 장애물을 통과하는 세계 최고의 익스트림 스포츠 레이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도내 아동학대 건수가 80건을 넘어섰습니다. 강덕구 국회의원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는 2018년 21건에서 2019년 55건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6건으로 감소하면서 3년간 82건이 발생했습니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즉각 조치를 취하고 엄중 처벌하는 등 현실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에서 마약상 의약품을 수백 차례 처방받은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7년 동안 과거 직장 동료였던 사람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 춘천의 병의원에서 590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역 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인천시 옹진군과 경남 하동군 등 9개 기초지자체와 4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원 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하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시군들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피해 복구 비용으로 지자체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13개 마을을 기업형 새 농촌 마을로 선정하고 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정주 여건 개선 등 마을별 맞춤 사업을 펼칩니다. 춘천시 북산면 청평 1리, 원주시 금대 1, 2 등 8곳이 도양마을, 강릉시 성산면 위촌 1, 2, 횡성군 횡성읍 반고리 등 5곳이 선도마을로 뽑혔습니다. 도양마을은 5억 원, 선도마을은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춘천시가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케이블카 인근 시유지에 임시로 공용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중에 11,000여 제곱미터를 포장해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는 지난 8일 개장한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춘천시는 케이블카 개장에 맞춰 16번 시내버스가 신설돼 30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이용도 당부했습니다.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가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 동안 관람객들과 만납니다. 오늘 개막식은 강릉 출신 배우 연우진 씨가 진행을 맡으며 개막작 스트로베리 맨션을 상영하고 40년 전 강릉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라이브 공연을 결합한 복합 예술 공연 모던 강릉을 선보입니다. 영화제 기간 42개국 116편의 영화가 CGV 강릉과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 강릉 대도오브관화 관악극장, 그리고 작은 공연장 단 등에서 상영됩니다. 또 세계 영화제 수장들과 영화제의 현재와 미래 담론을 논의하는 강릉 포럼도 열릴 예정입니다. 원주 간현관광지에서 헬로윈데이 나우라쇼가 펼쳐집니다. 원주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관현관광지 곳곳에 호박과 해골 등 다양한 헬로윈 소품을 설치해 포토존을 운영하고 주말에는 공중 서커스와 음악 공연, 디제잉 공연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우라쇼를 시작하기에 앞서 헬로윈 직전 행사와 플랩시몹 등 나우라쇼와 헬로윈을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